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2023 전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일 나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계약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어났던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 생산품 또 중증 생산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 22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 서비스하는 화장지, 사무용지, 제과, 제빵, 세탁 서비스 등 식품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적응을 해가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가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전보를, 핸드타올, 두루마리 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전남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은 우선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구매 수요가 있는 기관과의 1대1 매칭 상담으로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힘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대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SRT 전라선이 개통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노선이 생겨 두 지역을 오가기가 편해졌습니다. SRT 전라선의 첫 번째 운행을 축하하는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 전라선 SRT가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호남 동부권과 서울 동남권을 연결하는 열차가 없어 두 지역을 이동하려는 시민은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린 다음 열차를 다시 갈아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1일 전남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SRT 전라선이 운행을 시작해 김혜재 소병철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첫 운행열차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동남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갈아타는 게 싫어서 순천 여수를 관광 오기를 좀 꺼려했던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SRT 타고 바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과 저 서병철은 순천과 여수가 남해안 중심 교통 요충지로 태어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모든 상공인들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수건 사업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신 우리 서명철 의원님과 김혜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 여수에서 서울 수서역을 연결하는 전라선 SRT가 개통돼 두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도민의 47%는 동부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전남도의 가장 서쪽인 무안군에 위치해 동부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천 신대지구의 전남 동부청사가 문을 열고 더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가운데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둥근 건물이 세워져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된 전남 동부청사입니다. 지난 1일 순천시 신대지구에 위치한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동부지역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부청사 공식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첨단 전략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 관광 융성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청사의 개청으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협력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활력을 되찾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환경관리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등 총 4개국 13개 부서로 확대 개편돼 동부권의 핵심 산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 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화상을 통해 관련 실과와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실이 운영돼 동부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명언을 남기고 일본과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적의 대성 명량대첩이 있었던 장소인 해남과 진도 사이 울들목에서 역사문화축제 제15회 명량대첩 축제가 열립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인 2023 제15회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명량대첩은 정유재란 당시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해협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던 해전으로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찾아옵니다. 화면으로 재현한 박진감 넘치는 미디어 해전,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공연,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옛것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축제엔 15만여 명의 국내 관람객들이 찾아왔으며 올해 축제의 선착순 참가 프로그램들은 조기 마감되는 등 우리 역사를 되새기는 명량 대첩 축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 청사는 50여 년 연식으로 건물 안전등급이 시에서 D등급이며 장애인 시설이 없고 공간의 부족으로 일부 실과가 흩어져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이 나서 이달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47,04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생태도시 순천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북카페를 품은 모습으로 설계됐습니다. 2년간 건립 공사를 거쳐 오는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신청사가 문을 열면 시민 편의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군수와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어 고흥군의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 청년 문화 행사 개최, 자유로운 청년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흥군 청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공영민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고흥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목포시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유일한 수묵 전시 행사인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9월 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에는 그룹 BTS의 의상 파트너 김리얼 디자이너가 수묵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화려한 패션쇼를 선보였고, 홍보대사 송가인이 흥겨운 축하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수묵 비엔날레는 동서양의 미학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전시회로서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수묵의 향연이 예정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 135개 마을은 주민이 직접 말을 가꾸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안 작은 공원 만들기, 마을길에 화초 심기,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등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을 환경을 개선합니다. 어르신부터 고사리 손을 가진 아이들까지 마을의 구성원들은 벽을 칠하고 꽃을 심으며 삶의 터전을 직접 변화시켰습니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 향상, 주민들의 유대감 강화 등 긍정적 효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암군 소식입니다. 모터피아 영암 어울림 사이클 대회가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이클로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질주했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등을 취지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체, 지적, 청각,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전국에서 200여 명의 사이클인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뜻깊은 대회를 개최해 기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대회였고 앞으로도 영암 특성을 살린 스포츠 관광 대회를 꾸준히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는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 주차장을 320명까지 확대하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중마시장은 주차시설 현대화를 통해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강진군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에 지난 여름 누적 이용객이 2,400여 명을 넘어서며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전국 바다낚시대회, 낚시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마량항에 활기를 더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이번 주 농업기술센터 청사 광장에서 청정 장흥 만들기를 주제로 농업토양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량의 농약 빈병 수거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연합회는 아름다운 장흥 만들기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총 10억 3,400만 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청년 근로자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며
전문적인 창업 교육 등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진도구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홍명나방 피해 확산으로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돼 벼 병해충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군은 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도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안평 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이달 완료됐으며 향교 사거리 등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후 문화뉴스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창작 환경이 열악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한 사람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달 22일까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참여 예술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으니 전남 지역 장애예술인분들의 창작 활동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합은 새로운 시너지를 탄생시킵니다. 사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우리 곁의 풍경을 다채로운 색감과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려내는 한국 화가 백동칠 작가를 만나러 정유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백동칠 화백의 작품은 고운 선들과 강렬한 면색의 향연으로 현실과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가족의 정다운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삶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색감 위에 가족이 모여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은 화백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져 감상하는 이에게 사색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백동칠 화백은 장르와 양식을 초월하고 다양한 영역의 창작 세계로 관람객을 매료시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은 전통적 발상에 현대적 감정이 더해져 표현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상과 추상이 양존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토속적이면서도 향수적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림만을 그려왔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더욱이 그림이 내 안에 울림이나 감동을 줄 때 아주 큰 에너지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림은 작품은 작가의 고집을 담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혼을 담아서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이란 작가의 바른 정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백동칠 화백은 순천 지역에 거주하며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다양성의 즐거움을 사계절에 담고 기후의 변화 속에 형성되는 오묘함을 표현합니다. 그 위에 자신의 심경을 얹어 작품의 본질성과 의미를 붓터치에 담아내 화백의 작품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화려함 속에 움트는 생명력을 눈으로 감상하며 화백의 그림은 기분 좋은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고향의 생기와 자연의 향기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풀어내는 백동칠 화백은 전라남도 명예예술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 정원의 도시를 담다의 주제로 정원에서 아름답게 자생하는 자연의 만물을 그려 순천만 국제박람회의 따뜻한 향기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백동칠 화백은 한국화의 서정적 감성을 극대화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입혀 한 폭의 그림으로 사계절을 담습니다.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면서도 화려하고 강한 그의 색감은 그의 감성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스며듭니다. 진한 향기로 남는 그의 작품은 아직도 서정적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가시고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백로입니다. 결실의 시기를 맞아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하신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